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구 남구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흘 뒤부터는 사전투표도 시작되는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고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광주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 소개하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문충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충식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끝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선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은 지켜주시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말할 경우에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발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이 오늘 어떤 각오로 선거에 출마했는지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충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 남구 주민 여러분, 기호 1번 문충식입니다. 저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구 남구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약은 보지 않고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문충식을 뽑아야 광주 지역 발전과 광주 경제가 살아납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러한 희망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정치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 혁신을 광주 동구 남구을에서 이루가게 해 주십시오. 광주 시민 여러분이, 광주 동구 남구 주민 여러분이 정치 혁신을 직접 일으켜 주십시오. 기호 1번 문충식, 저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연합하여 예산폭탄을 이루겠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병훈 후보 기조연설 부탁합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동구 남구을에 출마한 기호 2번 이병훈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이제 딱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줬고 신뢰보다는 불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머리를 숙이다가 당선되면 민생은 챙기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거나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광주는 피폐했습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장사는 되지 않습니다.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입니다. 소외된 호남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생선 한 토막을 사더라도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선한 걸 사듯이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일할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박주선 후보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기호 3번 박주선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그리고 동구 남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지난주 270여 개의 시민단체로부터 19대 국회의원 공약평가를 받고서
우수한 공약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선정되어 공약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300여 개의 시민단체로부터 943명이 출마하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30명 후보를 선정해서 꼭 당선을 시켜야 할 좋은 후보로 발표가 됐는데 제가 광주권에서 유일하게 좋은 후보로 선정되어 꼭 당선을 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질과 능력 그리고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능력을 상실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당으로 전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호남의 소외와 배제, 무시와 낙후에 대해서 어떠한 처방도 하지 못하고 그동안 호남으로부터 표만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당 내에서는 호남의 정치를 부활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김종인 대표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포갑 정치를 기획하고 지휘했던 국보에 참여한 인사입니다. 야당 대표로서의 전혀 적격성과 적합성이 없습니다. 야당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당에게 야당의 역할을 하라고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광주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후보에게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먼저 동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 지역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심 재생 사업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심 재개발 대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병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도시 재생 문제랑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재개발과 도시 재생이 상충될 수도 있지만 이걸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저희 지역을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해서 매력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집값도 오르고 장사도 되고 일자리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주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것을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축소에는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째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고 둘째는 부동산일 겁니다.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외지인이 몰려들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더불어서 재개발 문제는 우리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재개발 방식이 원주민이 떠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이건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원주민이 살 수 있는 재개발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재개발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 잘 되는 데는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지역은 임대주택, 공공형 임대주택도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원주민이 살고 지역 주민이 살기 좋아야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주선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도시재생 및 활성화 지원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2013년도 대한민국 국회의 우수 3대 입법 중 하나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구도심 재생 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층고 제한의 건축법상의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도서관용지, 도로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은 적고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 지역을 지정을 확대를 하고 특히나 지금 광주 동구에는 전국에서 8개를 선정했던 도심 재생 활성화 선도 지역을 제가 지정받아서 200여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 재생의 할 수 있는 재생 지역을 확대를 하고 또 그리고 문화전당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8만여 평에 달하는 문화산업진흥지역을 문화산업을 유치해서 빽곡한 굴뚝이 없는 문화산업 공장지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50만 중국인 관광객을 광주로 유치해서 50만 관광객 광주 방문 시대로 문화를 활성화하는 아시아 중심도시 문화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문충식 후보 발언 순서입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현재 강주 동남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낙후된 구도심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 건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도심 재개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재개발은 환경적인 측면의 문제와 공동체를 해체하고 전통과 문화를 한꺼번에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의 해결로 부분 재개발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재개발의 예로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을 설정해서 한 채씩 고치고 주차 공간이나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면 강주 전통 먹거리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80년대 초 충장로 입구에서 먹었던 빈대떡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가까이로는 전주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구 남구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남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립니다. 광주 남구는 근현대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전통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문화와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런 장점과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문화교육 특구로서의 남구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선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지금 광주 남구는 문화교육 특구로서 중소기업청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2019년까지 276억 원의 국비가 투입이 돼 가지고 교육특구, 문화특구로서의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도록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특구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문화중심 도시 위상에 맞는 문화와 교육이 융합을 해서 상호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과 지역 일반 시민에게도 문화 마인드를 고양을 시키고 소양을 개발해서 문화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회로 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헬로우 남구 예술축제와 전통 문화 컨벤션 센터 체험관 운영이라든지 남구 365 독서스쿨 자연생태 및 숲탐방 프로그램 이색문화 만들기 사업 등등 이런 사업을 포함한 24개의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이행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측면에서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과 무상급식 지원 및 학교 급식센터 지원은 상당한 교육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교육 특구로서의 남구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충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저는 동남울이 남구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와 남구가 같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구 문화교육특구 사업은 2019년까지 연장되었고 관련 사업비 지원 금액도 62억 원 증가하여 276억 원이 되었습니다. 남구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그것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문화교육특구의 사업에 관광 마케팅을 더한다면 동구, 남구 발전뿐 아니라 광주 전체의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남구 가장 큰 문화자산인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사직동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를 살려 전주 한옥마을, 통영 동피랑마을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를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 관광객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커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병헌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광주 근대화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근데 짧은 역사 중에서 남구는 근대와 현대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었어요. 광주 최초의 교육기관이 들어서고 교회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정율성 등 그 각종 문화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적절히 활용을 못했을 따름이고 그래서 특구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정부의 특구 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특구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절적으로 단위 사업이 여러 개가 22개, 25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해서 가야 될 것이고 서로 단위 사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어져 있는 가운데 어린이문화원이 있어요. 이 어린이문화원하고 지금 남구나 동구에 있는 각급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잘 안 되거든요. 뭐 대성초등학교라든가 박림초등학교, 중앙서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창의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과제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좀 아시아 학생을 초청해서 캠프를 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토대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전당 내 어린이 문화하고 연계해서 그 캠프를 통해서 문화 그리고 테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문화전당이 단순히 문화시설에만 머물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할 텐데요. 문화전당과 주변 상권 그리고 지역 문화 콘텐츠 등을 연계한 주변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충식 후보부터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교육과 문화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시설만 있고 문화는 부족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간판만 있을 뿐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본 구상과 대책은 전혀 미비합니다. 현재 아시아 문화전당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관광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관광객들보다 관리하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 교류장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을 이끄는 관광벨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전당은 서울에도 있습니다. 멀리 광주에까지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별화되지 않는 아시아 문화전당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위해서는 문화와 쇼핑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예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한 중국 유커들의 광주를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병헌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7천억이 들어가서 지어졌거든요. 제가 아시아문화전당 추진단장을 떠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 뒤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뭐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의 이 의식의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국민회 때 작년에 그랬어요.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민 세금만 축내는 소모적인 사업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국민회에서. 이런 시각에서 하다 보니까 받아쓰기하는 장관들이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문화관광부가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조직을 제대로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절대 전당이 활성화가 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는 전당 인근도 같이 돼야 돼요. 전당만 갖고 독자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전당 인근에다가 아시아문화전당 대중친화 프로그램이 실제는 이 프로그램하고 콘텐츠가 중요하죠. 문은 열어져 있는데 이걸 앞으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전당하고 광주문화자원, 전남의 관광자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KTX를 타고 온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금남도의 이 전당과 도시의 연계 구조를 위한 그런 문화산업 활성화, 거리, 인쇄거리 활성화, 양림동의 그런 관광시설과 연계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으로 박주선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전당은 공연장만 아닙니다. 문화발전소입니다. 아시아 문화를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전당을 우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령을 정비하고 콘텐츠 운영 예산을 확실히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국회에서 80억을 더 늘려서 573억 원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8만여 평에 달하는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의 문화산업투자진흥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문화산업체들을 빼곡히 들어오게 해서 문화산업이 융성하고 이것이 광주경제, 동구, 남구 경제로 이어질수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평소에 우리 한국에 600여만 명 이상이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는 지난해는 3천여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650만여 명의 관광객 중에서 10%만 광주로 유인해 올 수 있다 한다면 광주 경제는 대박을 맞이하고 광주 남구의 인근의 일자리 창출은 엄청나게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면세점을 유치해서 중국 관광객 50만 광주 방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문화 음식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비 24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전당 주변은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네. 광주 동구 남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3명의 후보가 차례로 10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특정 후보에게만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진행을 존중해 주시고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먼저 박주선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우선 문충식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오면서 지역 차별과 배제 현상이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은 소외와 배제, 낙후와 무시 이런 것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인재는 등왕되는 데서 갈수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전서일 1위부터 10위까지 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야당 출신 국회 부의장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권력기관장 5명은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호남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 쪽에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총 공약 사업비는 4조 6천억 원대인데 지금까지 겨우 사업비 5%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해 가면서 역대 최악의 지역 차별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문 후보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치 초년생입니다. 18대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야당이 광주 지역에 보여줬던 발전이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정치 초년생이지만은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제가 많은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겠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구 남구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으로서는 한계가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위해 야당도 중요하겠지만 여당 후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후보께서는 출중한 능력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에는 300여 명 국회의원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경쟁이 심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런 광주 전남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정을 하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앞전 공통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면세점을 유치하여 중국 유커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정책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정책은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 보장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면세점 유치야말로 새누리당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직동, 양림동, 문화마을 조성 또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필요한다는 것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충분히 예산 단단한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 문충식 후보께서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훈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대표 정체성은 야당의 정체성과 직결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야당 정체성을 잃어버린 새누리당 이중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북한 괴멸론을 서슴없이 주장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찬성을 하고 또 세폐 정책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인 대표는 전두환 군사 포갑 정치를 기획하고 지휘했던 국보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광주 학살과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선고를 이르게 했던 전두환 정권의 그야말로 앞잡이 역할을 하는데 앞장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광주 학살과 관련해서 5.18 민주유공자들이 4,229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은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보는 국보에 참여한 김종인 대표를 뭐 어떻게 평가를 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16대 때는 국보에 참여했던 모든 인사는 시민단체에서 낙천운동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당선을 시키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야당 대표, 이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야당 대표의 정체성이 있고 또 적합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 이병훈 후보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걸 북보의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이 물어본다면은 참 이건 본인이 뭐 5.18 묘소에 가서도 사과를 했지만은 정말 광주 시민한테는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박순 후보가 물어보신 것은 좀 제가 부적절한 질문으로 보여져요. 좀 뭐 정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당대표란 게 뭡니까? 불과 당대표 한지 뭐 이제 3개월도 안 된 양반이죠. 당대표는 당의 머슴이고 당원이 주인 아닙니까? 당원이 주인인데 지금 당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잠시 진두지휘하는 머슴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지금 60년 정통 야당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잠시 대타로 와서 한 것이고 다음에 대선 때 아니 그러니까 대선 때 누가 잠깐만요. 후보가 되냐는 그때 별개 문제입니다. 이병훈 후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이거냐면은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김종인 대표의 정체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시 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정체성과 적합성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그런 뜻입니까? 좋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표가 할 때 문재인이 한다고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겁니까? 김종인 대표가 한다고 해서 그 당이 김종인 것입니까? 그건 잠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것인데 예. 지속적으로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당의 대표이신 우리 안철수 당대표도 그랬어요. 아이 저 멘토로 모시겠다고 얼마 전까지 국보의 전력을 가진 분을 왜 멘토로 모시려고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예, 됐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는 선장입니다. 오직에 있으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 대표를 모셔왔겠습니까? 그러면 광주 정신과 가치 또 야당 정통 야당의 가치와 정신에 부합한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 대표로서 시민들 앞에는 부적절했다. 그때 이렇게 당 대표 될지를 몰라서 그랬겠죠. 가서 묘소에 가서 이게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병윤 후보 개인의 의견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김종인 대표 야당 대표로서의 적합성이 또 적합성 부분은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당대표로서 그런 전략이 깨끗했으면 좋았을 거인데 그때로 당대표 될지 모르게 했겠죠. 사과도 했고 광주 시민이 물어보면 당연히 사과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당의 그 소속 의원으로서라든가 당대표가 물어보면 부적절한 질문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니 당대표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과거에 했었던 일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있다. 한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과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후보의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회의원 후보의 여러 가지 자격 제한 법률 규정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병훈 후보의 말씀에 동의하지 어렵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어도 언론에서 김종인 대표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당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김종인 대표와 관련된 과거 행적과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우리 이병훈 후보도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이것이 과연 살아있는 야당성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박선 후보는 그 당에 오래 몸을 담으셨고 자기 담았던 데다가 우리가 마셨던 우물에다가 침을 뱉어서는 안 되죠. 그건 이제 적절한 우리가 정치도 금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행적이 부적절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시민들한테 사과를 이미 했던 부분이고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당에 몸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비판도 못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그 당을 작년 9월 21일 날 탈당했던 사람인데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도 문대인 대표가 나오면 TV 채널을 돌린다. 친노 청산을 왜 하지 않느냐. 왜 총선 대선 패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핵심 지지 기반에서 비판을 했었는데 하나도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비판이 거세지다 보니까 결국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는데 대표를 모셔온 분이 이런 분이었다. 이랬을 때 과연 야당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시고 후보 간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토론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 문충식 후보에게 주도권 10분 드립니다. 먼저 이병훈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병훈 후보님은 아시아 문화도시 추진단장을 5년 동안 영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노력에 비하여 현재 아시아 문화전당은 과연 광주 시민이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계획과 실제 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시아 문화도시 추진단장을 맡은 것은 2007년 7월에 취임을 해가지고 2011년 12월 30일까지 했었습니다. 그 한 4년 6개월, 5년을 했었는데 정말 논란이 많았어요. 전당을 어떻게 질 거냐, 어떻게 시민단체 요구사항, 광주시 요구사항에 민원이 아주 10몇 가지씩 됐어요. 근데 그것을 취임해서 두세 달 만에 전부 하나 정리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발표를 했던 것이 2007년 10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부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탄생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지만은 저는 1급 차관보를 하면서 언제라도 사표 내기 좋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대로 끌고 가자 해서 했던 것이 전당 완공까지는 됐습니다. 자, 문제는 조직을 정비를 했어야 돼요. 조직과 예산. 조직과 예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에 우리 훌륭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사업은 소모적인 사업이야. 이건 뭐 문화는 완전히 경제하고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호남에 표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걸 홀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게 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게 된 거죠. 저걸 제대로 키우려면은 뭘 아는 놈이 가서 일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가서 뭔 일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서
참 이 어려운 정치 전선에 서가지고 오늘 토론회도 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 과제는요, 콘텐츠 승부입니다. 그 콘텐츠를 누가 만드냐? 선수가 만들어요, 선수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얼굴만 받아먹은 사람들이 못 만들어요. 그걸 만들려면은 제대로 된 조직이 짜져야 됩니다. 공무원적 사고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대로 된 조직이 나오고.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아, 그러겠습니다. 네, 아까 뭐 박수현 후보님께서 예산을 많이 따오셨다 하니까 예산만 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돈 써서 망하는 게 또 문화사업이에요. 선수들이 제대로 된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연중 이게 돌아가야 300만, 500만 해외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조선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주, 동구, 남구로 재정 자립도는 약 한 12%대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 확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중앙당과 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주선 후보님께서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시민단체로부터 공약 대상을 받은 후보입니다. 그것은 지역 발전과 관련된 성과 업적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8년 동안에 1조 4,600억 원의 국비를 동구에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아시아 문화 음식 타운 관련해서 245억 원이 투입되는 그 사업이 작년도에 광주시와 동구에서는 1억만 실시 설계비로 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한 푼도 안 준다 하는 것을 국회에서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광주 동명동에 있는 과학원 자리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222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일자리가 한 1,000개 가까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아까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20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등등 있고 저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을 위해서 스타렉스 자동차도 20대 가까이 가져왔고 또 그리고 열악한 우리 교육 환경 또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민간 장학재단을 찾아다니면서 매년 8천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유치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제가 여쭤볼 게 많으니까 조금 그런 등등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따뜻하고 정의롭고 성실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재정 자립도가 12%대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2011년에 재정 자립도가 18.6%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9대가 되면서 12%대로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동구의 인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로 유출이 되고 또 그다음에 전반적인 국가 경제 내지 광주 경제가 지금 사양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충장권과 금남로권을 비롯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또 인구 유출에 따르는 재산세나 또는 자동차세 등 우리 지방세가 현격히 줄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광주시장과 토론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 동구 인구가 광주시 전체 인구 6.8%에 불과합니다만 보통교부세를 17% 이상을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동구에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시아 문화전당은 강주 미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세계 문화의 집
아시아 문화 전당을 완성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당의 지대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박주선 후보님께서는 그간 문화전당의 내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선 우리 이병훈 후보께서 추진단장을 하셨는데 이병훈 후보가 계실 때 이 문화전당 추진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재직기간 4년 7개월 가까이, 5개월이든가 6개월 가까이 계셨는데 예산 집행률이 49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문화전당과 관련된 추진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금년 예산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493억 원을 책정했는 것을 국회에서 순증 80억 원을 해가지고 57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전당 개관과 관련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 문화전당 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세계문화집이라고까지 명문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아무 관계가 없고 경제 활성화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관계장관 청와대를 상대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장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일도 있고 했는데 그동안 개관을 하기 위한 한 8,100억 정도 들어간 예산 중에 제가 국회의원으로 역할한 중에서 한 7, 80%는 제가 확보를 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예산, 컨텐츠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가 돼서 문화전당이 세계 문화집, 우리 광주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구도 시민 동구 재개발이 대단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새누리당 후보인 저는 다양한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후보님께서 그간 동구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법에 기금만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확보가 되게 되면은 주민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건폐율, 용적률, 층고 제한이 없어지고요. 도로나 또는 공원 용지, 도서관 용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주도록 되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수의 건설업체들이 분양에 대한 의구심, 불안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많은 건설업체 간부들 또 회장, 사장들을 만나가지고 동구에 참여를 시켜서 지금 계림 2구역, 3구역, 7구역, 8구역이 되고 있고 지금 용산역에 그 호반건설이 들어와가지고 불티나게 1,400세대가 또 분양이 완료가 됐고 지금 학 3구역에도 도시산업개발에서 1,400세대가 들어와가지고 불티나게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훈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역시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예, 제 시간인데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좀 제가 다소 거북한 질문을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주선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좀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대선 때 아마 그때 무소속 당선이 되시고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려고 시도를 하셨어요. 그때 언론을 봤더니 박근혜 후보 지지하는 것이 국가와 호남을 위한 길이다. 연합뉴스에 나왔더만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할 일이 많다. 내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정으로 큰 결심을 했는데 우리 박수선 후보 지지자들이 말렸어요. 말려. 그 거사를 방해해서 지금 계속 지지자를 설득하고 있다. 이제 본인 말씀이었죠. 그리고 연합뉴스도 보니까 박근혜 지지를 반대하는데 지지자 30여 명이 나를 산속으로 끌고 가서 기자회견을 못하게 한다. 라고 결국 실패가 됐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요걸 간단히 한번 해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병헌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대표를 대표로 모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수선 후보한테 물어본 거예요. 잠깐만요. 예.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검증 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이라는 것이 내가 이야기한 전체를 전문을 실은 것이 아니고
과정만 일부 끊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취지와 주도- 만남을 구별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당시 제 주도권 무소속 시간이고. 후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이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고 만났을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잠깐만, 문재인 이거 제 대표는 주도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간결하게 지지했습니다. 답변을 좋습니다. 어쨌든 만약 모든 언론에 다 나왔어요. 나왔던 것이 박근혜 지지 새누리당 형 여기 다 나왔습니다. 이게 연합뉴스, 조선TV 모든 시민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당은 언제든지 바꿔서 된다. 바꿔서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국민의당으로 가시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박순호 후보를 뵈면은 탈당, 분당, 정치 여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것이 참 그 큰 정치인의 모습인가 나는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잠깐만, 그 질문을 시간이에요. 해놓고 제가 무소속인 주도를 하니까. 국회의원이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난 2012년에 19대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 때 전직 동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에 적발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분이 투신 사망이 되버렸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박선호 후보를 돕던 그 선량한 주민들, 소위 말하면 자원봉사였겠죠. 30여 명이 사법 처리됐어요. 그중에 12명이 구속이에요. 나머지 벌금 물고. 그런데 정작 우리 박순호 후보는 무죄예요. 무죄. 난 정말 이 점이 의아스럽게 짝이 없는데 물론 사법부 판단에서 무죄라고 하니까 무죄죠. 자, 이것은 사법부에서 1심에서는 아마 2년인가 받으셨죠? 1심에서. 2심에서 80만 원인가 받고 이제 무죄라고 하셨다. 근데 정말 무죄인지는 하늘이 알고 주민이 알 겁니다. 요것에 대한 답변을 안 듣고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신문 찾아보시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병훈 후보. 이건 잠깐만요. 질문이 아니고 뭐요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사실 주장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30초를 이야기는 좋습니다. 30초만 답변해 주세요. 4년 전에 사법부에서 결정이 났고 검찰 수사로서 결론이 났고 또 유가족이 저에게 출마를 권유를 했고 그 당사자 모든 분들이 오히려 나한테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 하고 특히나 이것은 당신의 더불어민주당의 법에도 어긋나고 모든 당원이 반대를 했던 모바일 선거인단 경선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네, 이병헌 됐습니다. 그 후보도 정도. 참여를 그 하셨을 당시에요. 텐데 자, 잠깐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장이 투신해서 사망을 제 했는데 시간이에요. 거기 와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그 구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픈 여기 4년 제 전의 시간이고 상처를 가지고 시민들이 정치에 정확하게 이용하는-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아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19대 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박지선 후보, 저 양형일 후보가 같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박지선 후보를 돕던 사람들이 사고 나니까 당에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무공천을 했어요. 무공천하니까 전부 무소속이 돼버린 것이죠. 모바일 투표를 했든 어쨌든 간에 그때 그 당에서 최고위원도 하시고 다 해주셔놓고는 그거 다시 우물에다 침 뱉는 격이지. 그거 뭔 말씀이 답니까? 그래서 친노가 지금 청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알 권리가 시간이 없어요. 동구청장이 연속해서 2번 구속됐어요. 이건 초유 사태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이런 동네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구청장 재임 시절에 현역 의원이 여기 박수근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안 맞지만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이 여기 같이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된 적도 있어요. 나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구속을 시켰거나 제가 범죄 행위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나는 이병헌 후보님 참 이상한 것이 선거 포스터에 보니까 지겹다 구태정치라고 했던데 이게 좀 구태정치를 정말로 선봉에서 실천하고 있는 토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밝히는 것이 구태정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박선우 후보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그냥 그건 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면 구청장이 구속되고 면직이 되고 하니까 행정 공백이 팍 생겨버렸어요. 어디 가다 민원 생겨도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청 일이 잘 돌아가도 안 해요. 그런 행정 공백.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청장 구속되고 나서 보궐선거했습니다. 이번에 재선 갑니다. 그 비용 누가 됩니까? 국가에서 됩니까? 동구청 예산으로 돼요. 그 두 번 합쳐도 16억 이상 들어갑니다. 동구는 광주에서 가장 가난한 구청이야. 공무원들 당초 예산에 공무원 예산도 편성 못합니다. 그런 돈을 복지비라든가 다른 데 쓸 때 많은데 그 행정 공백에다 쓰고 있어. 이 점이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충식 후보님의 질문 한번 드릴까요? 네, 예. 이 선거가 이번에 참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네. 동구가 없어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구하고 합쳐놓으니까 남구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가난한 동구에 합쳐야 되냐? 굉장히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는 자력으로 선거 치를 수도 없이 됐어요. 예, 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이제 남구 일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당에 와서 건의를 했어요. 우린 남구가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남구가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 그래요. 네, 예. 어쨌든 선거구가 우리가 19대 때는요. 그때 아마 우리 박선우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이 있었을 겁니다. 저쪽에 북구는 강기정 의원. 그 협의가 어쨌든 간에 협의가 잘 결렬이 돼서 한 5천 명이 돼갖고 10만 5천에 겨우 선거구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번 20대 선거에 또 문제가 됐어요. 하한선이 14만. 그런데 그 사이에 동구 인구는 10만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후보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큰 인물 크게 써주십시오. 믿고 맡길 호남의 인물. 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인물과 함께한 동구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계속 쪼그라들어버렸어. 남구까지 들어와버렸어. 이제는 남구까지 해갖고 다음에 더 적어질까 걱정되나? 이것이 나중에는 진짜 부족해갖고 아니, 서구까지 들어와볼지도 이거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요, 아니면 이것은 주장이요? 이 선거구 획정 문제,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정치 하신 분이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하셨더만 아까 보니까 뭐 돈도 많이 가져오시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큰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도덕성의 기초를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네. 정치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시간에 말씀을 다 하셔버리니까 네. 제가 하는데 일단 도덕성이란 예. 이제 저는 일단 두 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를 후보자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 후보에게 1분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문충식 후보부터 해주시죠. 저는 강주에 이제 떨어진 경제를 살리려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휴지 조각을 줍고 있습니다. 예산 폭탄을 만들기 전에 어지럽고 흩어진 경제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호 1번 문충식만이 강주 동구 남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유세버스도 없습니다. 선거운동도 많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유세버스 없이 어떻게 선거에 나왔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유세버스도 선거운동원도 많이 채우지 않았습니다. 선거 자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기호 1번 문충식은 어떻게 덜 쓰고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호 1번 문충식은 한 표를 줍는다는 생각뿐 아니라 동구 남구를 하나하나 개선하여 강주에서 제일 가는 살기 좋은 동구 남구로 만들 후보 기호 1번 문충식 뿐이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과 정부에도 공약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매진하겠습니다. 동구 남구의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구 남구을 기호 2번 이병훈 후보입니다. 잃어버린 8년을 상기해 주십시오. 4대강 사업으로 온 국토를 유린했고 또 가계부채가 지금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청년 실업이요 12.5%,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부자 감세로 부자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 100조 원이 넘어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누리 예산은 딱 4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고 자신의 대통령 공약을 하루아침에 부도낸 정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들을 심판하려면 야당이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마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구태 정치 몇 명 세워놓고 정치개혁 이룰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참신한 일꾼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정치를 개혁하려면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꿔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참신한 샘물로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이병훈, 이 소외된 광주 반드시 살리고 가슴으로 하는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광주 1분 시민과 동구 남구 주민의 정치적 수준과 의식, 도덕성은 정말로 높습니다. 이병훈 후보의 지금 구태 정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이 토론이 정말로 망연자실할 정도로 아쉽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4년 전에 모든 종결이 돼서 진실이 밝혀진 내용을 이렇게 과잉, 흑색으로 당선에 이용하려는 그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박주선이는 시민단체 300여 명으로부터, 여군데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이번 20대 후보에 꼭 당선돼야 할 가장 좋은 후보 30인에 선정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또 저는 힘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과도 있습니다. 우리 동구 남구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황소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송아지나 병아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내용 반드시 실천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구하고 있는 우리 호남에 의한 정권교체를 반드시 실현시키고 호남의 역사와 숨결과 정신과 가치가 국정에 반영이 되면서 더 나은 미래, 더 알찬 내일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자신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13일은 3번 찍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데 오늘 토론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토론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 동구 남구을 후보자의 연설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